안녕하세요. 공문 읽어주는 남자 100%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구독자님들 활기차고 즐겁게 한 주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공부했던 융합교육과 정책추진 기본계획에 이어서 융합교육과에서 다루고 있는 창의적 체험교육 추진계획을 선생님들과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7가지 융합교육과 정책추진 기본계획을 살펴보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과 누리집 통합자료실을 살펴보니까 이 창의적 체험교육 추진계획이 별도로 탑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융합교육과의 정책들을 세세하게 살펴보았으니까 이 부분도 함께 살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계성을 가지고 이 부분을 선생님들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총 4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창의적 체험활동, 현장 체험학습, 그러니까 융프라, 경기형 창의융합체험, 그리고 도지정 공유 체험학습장 이렇게 4부분으로 나눠져 있었고요. 요 도지정 공유 체험학습장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학교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지까지 자세하게 좀 안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한 4개 정도로 좀 나눠서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정말로 마이크로 러닝으로 4부분으로 나눠서 탑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맨 앞쪽에 이제 요약적으로 이 계획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안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자율성 기반의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하면 자율, 진로, 봉사, 동아리 이렇게 4가지였는데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봉사가 동아리 영역으로 편입이 되었고 또 다른 자율자치나 아니면 진로와도 연계를 해서 봉사활동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안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학교 안에서 어떻게 자율성을 가지고 학생들이 특정한 삶의 경험을 제공받고 그 안에서 역량을 기를 수 있게끔 기획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색 있는 동아리, 봉사활동 운영,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동아리가 창체 동아리가 있고 또 자율 동아리가 있습니다. 전에 우리가 융합교육과 정책추진 기본계획을 살펴볼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은 보통 창의적 체험활동, 그러니까 교육과정 내에 편성되어 있는 동아리와 또 교육과정 외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율동아리를 연계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안내를 드렸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명시가 또 이 계획서에는 안내가 되어 있다. 그리고 봉사활동을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안내도 이 첫 번째 콘텐츠인 자율성 기반의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부분에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배움을 확장하는 체험학습 기회 확대입니다. 현장 체험학습 관련해서 2월달 이 판결 이슈가 있어서 학교마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좀 감안하면서 이 체험학습 기회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 매뉴얼 부분에 대한 안내가 조금 있고요. 저희가 융합교육과 정책추진 기본계획 살펴볼 때 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체험학습비 지원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어 있는지 명시는 되어 있지 않았었거든요. 여기에서는 학교급에 따라서 소외계층에 대한 부분, 또 이 고등학교에 사회적 배려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에 대한 지원 방안, 그리고 고등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주제 중심의 체험학습을 갈 때 어떻게 경제적으로 지원이 되는지 내용이 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3가지인데
교육과정 연계 현장체험학습 운영 내실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체험학습비 지원, 또 학생의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 지원,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경기형 창의융합체험 융프라 내실화입니다. 융합교육 프로그램으로 창의융합적인 사고력을 쌓아간다. 그래서 이 라자가 한자로 쌓을 라자라고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융프라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 세 번째 콘텐츠로 담겨 있는데, 전문기관 연계해서 창의융합체험 플랫폼을 구축하고, 그리고 교육과정 연계 지원을 통한 체험 격차를 해소하고, 경기형 창의융합체험 선순환 체제를 구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단위에서 체험학습을 융프라 프로그램을 통해서 신청했을 경우에는 원클릭 시스템처럼 이 버스 임차부터 또 체험료, 점심 식사까지 모두 이 융합교육과 관련 부서에서 소관을 해서 이루어져서 업무는 경감하면서도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학생들에게 제공해서 이 창의적인 사고력을 신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이 콘텐츠 세 번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경기도교육청 지정 공유 체험학습장 지정입니다. 그래서 학교 내 체험시설 활용 교육과정 연계 체험학습 내실화, 이게 첫 번째인데, 이 공유 체험학습장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를 이제 공유 체험학습장으로 지정을 하고, 해당 학교의 학생이 아니더라도 타교의 학생들이 해당 교회 체험학습을 신청하면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체험학습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시에 이 공유체험학습장으로 지정된 학교에서 공유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했을 경우에는 교육과정 연계 체험학습을 하고, 이어서 관심 있는 학생들이 공유학교 내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을 좀 이 콘텐츠 네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서 첫 번째, 자율성 기반의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목적은 개인의 소질과 잠재력 개발을 통해서 창의적인 삶의 태도를 육성한다. 건전하고 다양한 집단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 학생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한다. 그래서 추진 목적에 보면 학생이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 그걸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또 잠재력 개발을 토대로 창의적인 삶의 태도를 육성한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 우리가 개정교육 과정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학생들의 잠재력, 저마다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제공받는 교육 활동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참여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실행하고 만들어 나가는 교육을 한다. 그로 인해서 삶에서 마주하는 문제들을 협력을 토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하는 것까지 이렇게 창의적 체험 활동을 통해서 거둘 수 있는 목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 방침을 보면 우리가 학교에서 창의적 체험 활동을 계획하고 운영할 때 어떤 형태로 해야 되는지, 또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지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을 살펴보시면,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입니다. 교과랑 창의적 체험 활동을 연계하던가, 아니면 창의적 체험 활동의 영역 및 활동을 연계하거나 통합한다. 그러니까 창의적 체험 활동의 영역은 자진봉동이 있죠. 자율, 진로,
봉사, 동아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연계하라는 거죠. 특히 뭐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요게 일이 들어갔지만 없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영역 간의 연계와 통합, 그리고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을 연계해서 어떻게 주제 중심으로 편성 운영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창의적 체험 활동이 교과 진도와 관련된 심화 보충 학습이 되지 않도록,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심화 보충 학습이 되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학기 초 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 학생이 주도하는 동아리를 편성해서 운영한다. 네 번째, 봉사활동은 2025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따라 편성 및 운영한다. 교내외 체험활동에 앞서 반드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청의 안전 관련 지침을 준수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추진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르는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활성화한다. 그래서 이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르는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첫 번째로 안내하고 있는 것이 주제 중심의 교과 연계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연계가 두 가지였었는데 교과와 창체를 연결하는 게 있었고 창체 영역 간 연결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교과와 창체를 연결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과를 통해 배운 지식과 기능을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 학생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취미 생활이나 특기를 기를 수 있도록 체험 중심으로 운영하되 학생의 개별적 활동보다는 친구와 협력하여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주제 중심이면서도 동시에 협력을 토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체험 중심 교육을 진행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학교급별, 학년별, 학기별로 영역과 활동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편성, 운영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받는 현재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2, 3학년, 고등학교 2, 3학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창의적 체험활동, 자진봉동을 네 영역 모두 골고루 좀 배치를 하고 있는 편이고요. 2022 개정교육과정을 적용받는 초등 1, 2, 3, 4, 중1, 고1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자율자치와 진로와 동아리 영역을 집중적으로 좀 운영해서 편성하는 학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학생이 주도하는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을 지원한다. 학습자 주도성과 관련해서는 OECD에서도 OECD 2030 미래교육 보고서에서도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고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와 관련된 새로운 사회계약에서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 지역 단위 교육과정 그러니까 2022 개정교육과정과 경기도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에서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 지금 융합교육과 정책추진기본계획 그리고 창의적 체험교육 추진계획에서도 키워드로 작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 맞춤형, 학생 주도성, 지역 협력 뭐 이런 것들은 이번에 교육과정에서 굉장히 빼놓고 갈 수 없는 영역이다. 우리가 기획을 하든 아니면 교육과정을 설계할 때도 그러한 핵심 용어들은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러한 것들이 교육과정으로 왔을 때는 깊이 있는 수업, 사유하는 학생, 탐구 실행 성찰의 이 워크 프레임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학생이 주도하는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지원과 관련된 부분의 세 가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학생 중심 운영 지원, 외부 자원 활용, 그다음에 진로 중심 활동을 지원을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생 중심 운영이라는 것은 뭐냐? 학생의 발달 단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교사와 학생의 역할을 적절히 분담한다. 이때 교사와 학생이 협의하거나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역할을 분담하여 실천하는 것을 권장한다. 사실 굉장히 좋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교과별 교육과정을 설계할 때도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창의적 체험활동을 수립할 때도 작년도 그러니까 2024학년도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계획서를 펼쳐놓고 학생들과 2024학년도에 우리가 자율, 진로 봉사, 동아리 활동과 관련해서 학교에서 편성한 것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었고 교육적 효과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그러한 것들을 2025 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은 경기도 교육청의 방향성이고 학교 평가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매년 시행해야 되는 의무 교육이 있고 또 범교과 교육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창의적 체험 활동과 연계해서 편성을 해 놓다 보니까 학생들의 의견 또 선생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기가 미처 어려운 거죠. 그 폭이 굉장히 좁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 그러한 의무교육과 관련된 부분들이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체험 중심으로 학생들이 친구들과 협력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의 이 교육 활동으로 구성을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지역 단위 또 경기도 교육청 단위에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지원단을 만들고 요즘은 운영 지원단 같은 경우가 분과를 좀 많이 나누잖아요. 그래서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분과가 있는 한편 학교에서 이 범교과나 아니면 의무교육과 관련해서 창의적 체험활동을 어떻게 교육활동으로 문제 해결 중심의 체험이 포함된 내용을 토대로 제공할 것인가를 장학 자료나 아니면 사례집으로 제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가급적이면 전자책 형태로. 그러면 학교에서도 사실은 고민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학교폭력 예방교육 같은 경우에도 1년에 1학기, 2학기 학생 대상으로 반드시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는 유튜브 찾아가지고 동영상 보여주고 활동지 하나 줍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영상 보고 사실은 그게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재미있으면서도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요즘 학교 폭력에서도 사실 방어자 교육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내가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될 때 혹은 내가 목격자가 될 때 내가 당한 사람의 친구였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를 문제 해결 중심으로 활동을 제공한다면 학교에서도 좋아하고 또 학생들에게도 좀 의미 있는 체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학교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개발하고 설계해서 운영할 시간이 극단적으로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부서별 칸막이를 좀 없애고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학생 중심 운영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펼쳐놓고 야 이번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교육청에서 연구 개발돼서 나와 있는데 이번에 아이들하고 이 중에서 학교폭력 예방으로 어떤 걸 우리 학교에서 시행하면 좋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아무것도 없이 펼쳐진 없는 상태에서 논의하는 것은 굉장히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두 번째, 외부 자원 활용을 지원한다. 창의적 체험 활동의 장소는
교내 시설 및 지역사회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활동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학부모를 포함한 외부 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이제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 이렇게 외부 활동이나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범교과 교육 관련해서도 실제로 그 분야의 전문가가 와서 하는 것이 좋죠. 어,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운영계획서에 보면 그 2024학년도에 이 진로교육과 관련해서 경기교육 공동체를 대상으로 해서 11월 달에 설문조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1,300명 정도가 참여를 했었는데 진로교육을 했을 때 학생들이 의미 있어 하는 경우는 우리 학교 졸업생 중에 그 분야의 전문가가 우리 학교로 다시 찾아와서 내가 이런 교육을 받고 또 이런 진로를 선택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분야에서 내 일을 하고 있다라는 아, 이야기를 했을 때 학생들이 조금 마음이 움직이고 진로를 고민하게 되더라라는 내용이 좀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이 창의적 체험 활동과 관련해서 진로나 동아리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이 전문가가 와서 수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 그다음에 진로 중심 활동. 단순 일회성 체험 활동 반복을 지향하고 자신의 진로를 주도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돕는 체험 활동을 운영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특색 있는 동아리 봉사 활동을 운영한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 제목 자체가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르는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 다 나올 줄 알았는데 이 지금 동아리하고 봉사활동은 뒤쪽으로 좀 뺐네요. 그래서 위쪽에서는 교과 연계 창의적 체험 활동, 그다음에 여기서는 학생이 주도하는 창의적 체험 활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가 첫 번째가 교과 연계라서 여기에서는 이제 영역 간의 연계를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학생 주도성이 또 나왔어요. 자, 그럼 두 번째 특색 있는 동아리 봉사활동 운영 활성화를 좀 보면 학생, 학교, 지역의 특색과 실정을 고려한 동아리 봉사활동 편성 및 운영 지원한다. 그래서 학생의 흥미나 특기적성 등을 고려해서 미래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동아리 봉사활동을 운영해서 학생의 잠재 능력을 개발하고 신장하고 자아 실현의 기초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러니까 이 동아리 활동은 뭐랑 좀 연계를 하라는 겁니까? 진로 활동과 연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창의적 체험 활동 실수 외에 이루어지는 자율 동아리는 창의적 체험 활동 교육 과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동아리와 연계 통합하여 편성 운영하는 것을 권장한다. 그러니까 사실 창체 동아리 활동 시간은 시수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깊이 있게 들어가는 동아리 활동 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 이 창체 동아리와 연계된 자율 동아리가 있다면 창체 동아리를 토대로 운영했던 프로젝트 학습을 자율 동아리와 연계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되다 보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학생들의 잠재력을 개발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어떻게 체험에서 학습으로 그리고 학습에서 진로로 연계될 수 있는 게 되겠죠. 이게 공유학교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그 다음 진로에서 뭘로? 직업으로, 취창업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다음 학생 동아리 지도교사의 주기적인 활동 관리를 통한 과정 평가 및 활동 결과 평가 후 학교 생활 기록부 활동 내역에 기록을 해라. 그래서 우리가 창의적 체험 활동 같은 경우도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그 평가 계획에 맞춰서 평가를 하고 피드백을 주고 그리고 생활 기록부에 기재해라라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및 학교별 봉사활동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하고 경기도 동아리 활성화 지원단 구성 및 운영을 토대로 단위 학교를 지원하도록 안내가 되어 있네요. 두 번째는 지역별 우수 동아리 봉사활동 사례 발굴 및 공유한다. 그래서 경연대회, 전시회, 발표회 등을 운영,
학생 동아리 활동 결과물 발표회 등 적극적 참여를 통하여 평가하고 차기 년도 계획 수립 시 환류 및 예산 지원을 한다.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그랬지만 우수 영역을 뽑아서 사례의 집으로 만들어서 학교에 배포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물론 이게 학교 담장 밖에서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좋은 장학 자료를 만들어도 학교에서 보지 않는다면 좀 의미가 없을 텐데 이러한 것들의 채널을 다양화하는 건 꼭 필요합니다. 이제 서책형으로 되어 있는 것, 전자책으로 되어 있는 것, 그리고 영상으로 되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다양하게 편성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교육지원청 학생 동아리 재능 기부를 통한 관내 학교 간 영합 동아리 활동을 권장한다. 또 교육청에서는 우수 운영 사례 공유 및 활동 우수자를 표창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기대 효과.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 교육을 활성화한다. 학생 스스로 계획하고 활동하는 학생이 중심되는 학교 문화를 정착한다. 학생의 적성흥 및 진로에 기반한 맞춤형 활동 지원으로 학생 중심 교육을 실현한다.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는 역량, 학생이 주도하는 것, 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도. 그래서 오늘은 여기 지금 이제 요약되어 있는 것 중에서 첫 번째 콘텐츠인 자율성 기반의 창의적 체험 활동 운영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이 교과 연계 창의적 체험 활동 또 학생이 중심이 되는 창의적 체험 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라라는 부분, 그리고 이 동아리 활동과 봉사 활동 같은 경우에도 학생이 진로와 연계될 수 있게끔 운영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주제 중심으로 운영을 하되 학교 교육과정 안에 포함되어 있는 창의적 체험 활동과 자율 동아리를 연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행정기관에서는 학교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좋은 활동들을 우수하게 이루어진 것들은 사례로 발굴해서 채널을 다양화해서 안내하는 것이 학교 현장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한 가지 살펴보았는데요. 이어서 세 가지도 쭈루룩 영상 찍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늘 응원해 주시는 선생님들 덕분에 요즘 조금 더 활기차게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한 응원이지만 제겐 참 큰 힘이 되었습니다. 댓글 달아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도 활기차고 즐겁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랑은 아침마다 즐겁게 만나는 걸로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